금산 전투와 칠백총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건데요. 우리 금산 전투와 칠백총은 어떤 거에 줄을 두셨어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치대첩 권율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주로 배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산의 다른 전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더 순서대로 짚어보고, 그 중에서도 702총 조원 선생과 영두대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1592년, 1392년이 조선건국 그 연도니까 네네. 딱 200년 후입니다. 네. 잘 외워두시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200년 동안 아무 전쟁이 없었잖아요. 예, 정확히는 북으로는 여진족이, 남으로는 일본에서 그런 왜구들이 침략해 오긴 했지만, 네. 그게 소규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전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군이 쳐들어오자마자 조선은 어떻게 됐나요? 예, 조선군이 전쟁에 대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 조선군들은 병역 기피를 못한 그 하층민들 위주로 징집돼 있는 데다가 지금 제대로 훈련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들만 모였다 보니까 당시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일본군에게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하고 다 격파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일 만에 한양을 일본이 차지했고, 그렇죠. 일본군은 좀 왕을 잡기 위해서 진격을 하였지만 그 한양에는 왕이 없었죠. 일본군이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때 왕이 선조죠? 예, 선조왕이 능력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임진왜란 때 내내 욕을 먹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왜 일본군은 한양을 먼저 차지했는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했을까요? 한양은 차지했지만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지는 못했고, 그리고 명나라라는 거대한 중국의 군대가 일본군을 막기 위해 조선으로 들어왔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금산에서는 일본군과 몇 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게? 일본군과는 알려진 것만 이치대첩 포함해서 총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록되지 않는 다른 전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산 전투와 705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의 길, 금산 전투와 701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수호의 길? 수호는 무슨 뜻일까요? 수호의 길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말 그대로 이 금산을 지키고 조선을 지키고 우리나라 역사를 지킨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말 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것저것으로. 예. 자, 우선 임진왜란의 3대 대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장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는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요. 맞습니다. 다른 명장들도 많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바다를 지킨 장수로서 임진왜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는 한산도 대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자막으로 적혀 있지만 한옥선이 일본군 배를 유인하여서 한산도 지역에서 하객진이라는 진을 쳐서 일본군을 포위합니다. 하객진 하면은 학처럼 포위를 해가지고 생겼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싸서 당시로서는 최신 전법이었던 화포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으로 일본군 배를 모조리 침몰시킨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진은 누구인가요? 예, 이 사진 영정 앉아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중요하니까 네. 다시 자막으로 띄웠어요. 거북선이네요? 예, 거북선은 일본군의 그 전법을 좀 요즘 말로 하면 카운터 치기 위한 그 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쪽에 등껍질 같은 게 있죠? 네. 일본군은 그 이제 적군의 배에 상륙해서 백병전을 치른 것이 일본군의 주된 전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 배 위에는 그 쇠목 같은 걸 박았다고 해요. 올라가면은 절대 떨어지겠네요, 사람들이. 발에 찔려서 네. 떨어지고 네. 그리고 들어올 수가 절대 못 없는데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네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거북머리 있잖아요. 네. 거북선 거북머리 아래쪽에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도깨비 머리가 있어요. 이쪽 말하시는 거죠? 예, 이 도깨비 머리가 나오면서 평상시에는 그 진격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일본군의 배에 그 충격을 주어 구멍을 뚫는 역할도 하였어요. 돌격선이었던 거죠. 네. 이 구멍은 뭘까요? 예, 거북선에도 화포를 다수 달아둬서 일본군에 그 공격하였고, 네.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일본군의 배의 약점이 화포를 여러 개 달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이 거북선이 참 대단하네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연기가 나왔다는 네. 얘기도 있고, 네. 좀 복원도에 따라 그 대포를 달아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거북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를 봤을 때 이 안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젓는 거를 봤거든요. 그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저었던 그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운 분들도 알아두고. 맞습니다. 싸움에 대해 지휘는 장군이 하지만 그 장군의 지휘를 받아서 싸우는 병사들이 없었으면 그 전투를 할 수는 없는 법이죠. 네. 여러분 하나하나가 7년 후에 다 K2 잡고 요즘 K2 시온이었던 거예요. 다 잡고 그 휴전선을 째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때까지는 몸 건강히 해서 좋게 몸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거북선 안에 그 병사들처럼 다 소중한 국가의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하신 판옥선이네요. 예, 이 판옥선이 정말 중요했어요. 거북선은 전체에서 그 활약하는 대수가 많지 않았고 주력선이 이 판옥선이었다고 보면 돼요. 판옥선은 튼튼하고 컸기 때문에 일본군이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다수의 화포를 장착해서 그 일제 사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선군의 전력이었다고 보면 돼요. 예, 멋지네요. 이것도. 예, 그 실제로 보면 이거는 안택선이라고 써져 있죠? 이건 일본군의 배인데 그 지붕으로 된 모습이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여기에서는 집을 짓고 있었네요. 참 제가 처음 볼 때는 일본 애들이 이걸 유람선으로 썼나 그 생각 들 정도로 호화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봐도 유람선인 것 같아요. 이걸로 싸웠다는 거죠? 정확히는 이 안택선의 위쪽에서 일본군들이 백병전을 위해서 뛰어들었기 위해서 높게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백병전용 배였는데 문제는 판옥선이 안택선만큼 컸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노를 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노를 젓고 이 안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저희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새끼군요? 예, 이 배는 작은 배였다고요. 소형 함선으로 좀 기동성은 좋았는데 기동성은 좋았지만 예를 들어 판옥선과 같은 그 배에 부딪히게 되면 좀 쉽게 무력화되는 그
함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음. 일본군 안택선은 좀 비교적 큰 함선이었고 네. 이런 작은 그 배를 활용해서 기동전을 펼치는 것이 일본군 수군의 특징이었다고 해요. 아, 이거는 여기는 조금만 소수의 인원만 이쪽에 탈 수 있었나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은 없지만 좀 오히려 이곳 병사들이 그 싸우다가 네. 예를 들어 판옥선과의 그 화포에 갈려 나갔을 거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병으로 살면 참 힘들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도 7년 후에 그리세요. 7년 후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 통일 안 돼요. 선생님 이 아이들에게 환상 심어주면 안 됩니다. 현실은 냉정한 법이에요.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참. 자, 여러분 7년 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임진왜란 하면 3대 대첩이 있는데 3대 대첩하면 어떤 대첩이 있나요? 그 중에서 지금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중요성은 또 그 여기서 그리고 또 손꼽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장군이 굉장히 악명이 높다고 해요. 이 사람은 진주 대첩의 김시민 장군이고 김시민 장군이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그 방어에서 엄청난 그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이 김시민 장군, 이 김시민 장군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참 훌륭하네요. 예, 그래서 진주에서는 그 영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주성의 전투가 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라도를 방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도 전라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전략적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 두 번째. 자, 여기는 어딘가요? 예, 지금 낯익은 얼굴이 보이죠? 여러분 저번 시간대에 봤던 그 장군. 자, 세 번째 대첩이 이게 무슨 대첩이죠? 세 번째 대첩하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생주 대첩. 예, 행주 대첩입니다. 이거는 권일 장군이 이치 대첩에서의 승리를 거리고 그 다음에 그 전투인데 참고로 여기에서 패했던 일본군 장수가 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똑같이 졌습니다. 와, 이분 참 훌륭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일본군 최고 명장을 두 번이나 꺾었다는 점에서 좀 그것도 재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총칼도 제대로 없었는데 너무 용감하게 잘 싸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행주대첩의 경우는 조선군의 화약무기의 화력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는 적었지만 굉장히 그 점에서 일본군에 비해서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누구세요? 예, 권일 장군이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런 3대 대첩 외에도 이치 대첩도 있지만 사실 이치 대첩은 잘 안 알려진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번 내용을 다시 보고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권일 장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었죠? 여기가 무슨 고개죠? 네, 이치의 고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러분 복습을 위해서 이렇게 딱 다시 띄웠고요. 자, 이 이치 대첩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네. 예. 이거는 임진왜란 때 금산 지역 전투도입니다. 사실 이게 사진이 좀 흐리지만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쪽에 전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대략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치 대첩이 지금의 진산면 진산 휴게소 쪽이고요. 그 반대쪽에는 재원 쪽에 재원 저곡리의 저곡산서. 그 다음에 1차 금산전투, 2차 금산전투, 그 다음에 변흥정 이것도 3차 금산전투인데 다 금산성을 가운데 두고 싸운 전투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네.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0년대 이런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직접 보내기를 했어요. 지금 기계로 하지만 근데 왜 이 사진을 보여줬냐면 여러분이 그 당시 1500, 600년대였으면 여러분들 다 지금쯤 농사 짓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렇죠. 학교도 안 가고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고 농사 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면 지금이 조금 편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때 갑자기 예,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딱 그 나온다. 그것도 한 수백 미터까지는 아니고 한 1km 앞까지 왔다고 보면 참 난감하겠죠. 네. 일단은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결상전은 솔직히 저는 좀 겁이 많아서 힘들고요. 네. 어떻게 도망을 칠지 좀 궁리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앞날을 위해서 조금 도망을 쳤다가 다시 싸우러 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고 어쨌든 다만 나중에 의병으로 합류를 하러 갈 수는 있겠죠. 이거를 보니까 선생님 저기 우리 6.25 전쟁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은 참 동족 상장이기 때문에 더 뼈아픈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6.25 전쟁과는 다르게 6.25 전쟁 때는 다 서로 총기가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자 이게 우리 조선 그 민중들이 쓰던 낫이에요. 실제로 낫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낫이 없으면 죽창이라도 들었겠죠? 지금 개구리가 울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일본군은 조총을 갖고 있는데 조총이 굉장히 비싼 무기였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일본도 칼도 참 좋네요. 저 칼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생각보다 칼보다는 일본군이 창과 활을 주로 많이 썼다고 해요. 실제 전국시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조총과 일본도는 생각보다 활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잘 알았어요, 선생님.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예, 이 사람 이름 아까도 얘기했죠? 네, 기억하세요? 고바야카?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좀 이름이 길죠? 이 사람 참 일본 영주들도 참 이름과 성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름 성이 바뀌고 네. 그래서 전국시대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만 두시고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일본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일본군 고발카와 다카카게 제6군이 어떻게 저 한양 점령 후에 금산으로 올라가는지를 재구성해 본 그 지도예요. 아, 서울에서 충주로 오고, 충주에서 문경으로, 문경에서 구미로, 그다음에 김천으로 왔네요. 예, 그걸 가지고 그리느라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게 서울 쪽이 주둔 어느 쪽이 주둔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음력 5월 25일 임진강 전투 후에 그 명령을 받아서 내려온 것까지는 확실해요. 그래서 금산으로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일본 최고 명장이라는 점은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금산 점령을 목표로 했다는 거는 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금산 밑에 지역에는 자, 전주로 가는 자, 이렇게 뚫리면 전주로 갈 수도 있고 논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전주가 제일 중요했죠. 예, 이 전주성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는 전 시간에 그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잘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요. 네, 알겠습니다. 개티 전투가 나오네요. 개티 전투는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곳 1592년 음력 2월 20일 일본군 정확히 15,700명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문제는 권총군수 휘하에는 그렇죠. 300명의 군사도 없었어요. 안타깝네요. 그나마도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고 다만 권총군수가 어떻게든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보기에 황토물을 불어서 강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게 하는 끓였었지만 네.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마을 안악내 한 분이 네. 가장 얕은 여울로 건너가는 거를 일본군이 봤대요. 아, 안타깝네요. 그거를 보다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네. 아마 일본군이 깊이를 알아내서 침공을 했을 거예요. 상대 그 적군 수가 적다는 거는 금방 알아차렸을 테고 그래서 저국산성이 함락되고 권총군수 순절하고 다시 결국 금산성이 그 다음날 바로 함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산성이 이 당시 일본군이 차지하였고 일본군의 금산성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전투가 무슨 전투예요? 예. 그 전에 저곡산성으로 가는 길을 수정 진경로를 찾아봤는데 네. 이게 지도만으로는 쉽지가 않고 직접 산길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곡리의 위치도 좀 걸어놨는데 아, 이쪽이 산길이에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읒제라는 지명이 있는데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이렇게 그 지읒제라는 이쪽으로 지나갔을 거라는 그게 지금 금산 향토사학자들 추측이고요. 네. 다만 여기선 추정 진경로가 여기 계곡에를 지나서 그 좀 더 위쪽으로 간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진경로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라 잘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남아있지가 않아서 저희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중앙의 사학자 외에도 지방 향토사학자들 분들께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 공로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하면서 이렇게 알려진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지방의 역사도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우리가 잘 아는 금산의 역사 소중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권종군수의 순절비예요. 이거는 재원 여기가 천내리였던가요? 그곳 식당 옆에 들어가 보면 네. 순절비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잘 주목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나라에 충성하고 목숨 바친 분들이니까 이런 순절비가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네, 여러분들이 용화리 가는 길에 있어요. 제안면에 그쪽에 보면 우측으로 보면은 저그마켓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권종권수 순절비 보고 조금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1차 금산성 전투, 와은평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이 1592년 음력 7월 9일 고경명 선생님이라는 분이 의병 6,000명 이상을 이끌고 금산성을 공격합니다. 이야. 중요한 거는 이 고경명 선생이 광주 출신으로 그곳의 명사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6,000명의 의병이 모였다는 사실인데 이게 임진왜란 당시 의병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이렇게 6,000명이 모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경명 선생과 관군 과경의 군대를 이 인간이 지켜봅니다. 네. 이 인간은 전국시대 최고 명장이라고 했죠. 네네. 바로 약점을 알아채서 관군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과경의 관군을 격파한 다음에 바로 고경명에게 달려가서 의병 군대를 집중 공격합니다. 문제는 네. 의병들이 사기는 높아도 그렇게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고경명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고경명 장군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전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참 이게 의로움만 내세워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특히 전쟁의 전문가 앞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이것은 고경명 선생을 기리는 보충사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보충사는? 예, 여기는 광주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광주로 가셔야 보충사를 알 수 있습니다. 금산에서 돌아가셨는데 보충사로 가셨군요. 그렇지만 원래 광주의 명사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이분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절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고경명 선생님 임진왜란 하면 고경명 선생님 딱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에도 고경명 유적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파괴했다는 겁니다. 1940년 일제경찰이 이거를 폭파하였습니다. 참, 일제가 참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태조, 일제는 왜 이렇게 자르고 폭파하고 했을까요? 그 임진왜란 관련해서는 다 이렇게 훼손을 했던 것 같고, 네. 태조대왕태실도 그거 어떻게 파괴된지 기억하시나요? 3등분을 냈잖아요. 예, 그죠? 비각을 네. 3등분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런 어떤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괴했던 걸 보게 되면 얘들이 참 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복원한 비각이기는 합니다만 글씨도 새겨져 있지 않고 사실 좀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모셔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도로 쪽에 그 구석에 좀 있더라고요. 접근하기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고경련 선생님의 비각만 그냥 왔다 갔다 보면서 저 사람이 있었구나라고만 알았지 이 비각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치대첩 지역도 그냥 네. 휴게소만 있고 그쪽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고경영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자, 이제 조금 잠깐 쉴까요? 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드디어 700일 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